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컨텐츠 1타 강사 신법사입니다. 캐나다 이민은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지금 나의 조건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을 먼저 해봐야 하는데요. 이 조건 확인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신법사의 노하우를 담은 오늘의 컨텐츠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 점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영주권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익스프레스 엔트리 동향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따라오시죠. 자, 내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가 궁금하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점수가 궁금하면 먼저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포털사이플 구글에서 이 칼큘레이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 칼큘레이터를 치시면은 제일 상단에 나오는 게 이제 이민국 CIC 웹사이트인데, 이 상단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Comprehensive Ranking System, 약자로 CRS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 계산기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최근에 제일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캐나다에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캐나다 이민에 어떻게 영향이 되고 누가 입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참고하시도록 하고, 오늘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5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점수가 계산됩니다. 첫 번째로는 스킬, 능력이죠. 두 번째로는 학력, 세 번째로는 언어 능력, 네 번째로는 경력, 그리고 다섯 번째로 other, 다른 팩터들, 뭐 LMI나 아니면 배우자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질문에 답변들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내 현재 혼인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파혼, 두 번째로는 사실혼,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혼 또는 별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법적인 별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혼하신 분들, 여섯 번째로는 아직 결혼을 안 하시 싱글이신 분들, 미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별하신 분들인데,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점수 계산하기 위해서 요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나 혼자 등록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배우자나 아니면 사실혼 관계 파트너가 있어서 같이 영주권 신청이 돼야 되는 거지. 요 크게 두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커먼로우랑 메리 빼고는 나머지는 다 싱글로 진행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일단 저는 싱글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난 네버 메리고 싱글이 된다. 1번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갑자기 나왔어요. 갑자기 2번 질문 어디 가냐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2번 질문은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은 내가 결혼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2번 질문이 생겨요. 2번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아니면 영주권자이냐, 그리고 또 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나 파트너가 있는 분들만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고, 싱글이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바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몇 살인지를 물어보게 되는 건데, 이 나이에 대한 거는 한국 나이가 아니라 정확히 캐나다, 즉 만 나이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만 나이를 계산을 하셔서 여기 34 이런 식으로 제가 등록을 하게 되는 거고, 자, 네 번째 질문은 내 학력입니다. 내 학력은 뭐냐면은 캐나다에서 졸업하신 분들은 그대로 캐나다 학력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근데 해외에서 졸업하신 분들, 한국이나 호주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라는 학력 인증을 통해야 되는데, 이 5가지 학력 인증 기관 중 제일 많이 쓰는 WS나 아니면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꼭 학력 인증을 받은 그 학력 인증 서로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학력 인증을 받았거나 캐나다에서 졸업을 하셨으면은 내가 어떤 학력이 나왔는지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나머지 질문들을 간단하실 거예요. 고등학교 미만으로 졸업하신 중학교나 초등학교 졸업자, 아니면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 1년제 아니면 2년제, 3년제 또는 4년제 졸업하신 분들, 그리고 제일 많이 궁금하신 게 이 2 or more certificate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말 그대로 학력이 2개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학력 2개 중 하나는 무조건 3년제나 4년제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한국에서 4년제를 졸업하고 근데 캐나다에서 1년제 졸업했다 하면은 여기에 부합을 하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2년제를 2개 졸업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부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럼 내가 마스터랑 1년제를 졸업했는데 일로 클릭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 마스터를 졸업하신 분들은 아예 마스터라고 있어요. 마스터가 2개 졸업하신 것보다 점수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마스터로 가시면 되고 PhD, 닥터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일단 마스터를 졸업했다고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또 그럼 다음 질문이 또 나와요. 이 학력이 캐나다에서 졸업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졸업한 건지 물어보는데 내가 캐나다에서 졸업한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yes를 하시고 1년제든 디그리 아니면 마스터 또는 PhD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5번째 질문 Official Language예요. 즉 언어 점수인데 언어는 저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잉글리시로 들어가죠. 영어로 들어가는데 프렌치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최근 2년 안에 본 시험만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시험을 만약에 여기서 안 봤다, 최근 2년에 본 적이 없다 하면 여기서 그냥 바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기본 조건 자체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2년 안에 본 시험이 있다라고 해서 yes를 클릭하시면 다음 질문이 어떤 시험을 봤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시험 종류 큰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셀핍 제너럴 아니면 IELTS 제너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어 프렌치로 보시는 게 TF 캐나다랑 TCF 캐나다가 있어요.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시험 IELTS랑 셀핍을 기준으로 일단 해보면은 셀핍 시험을 이제 내가 봤다 클릭을 하시면 또 4가지 캐테고리가 나옵니다. 각각 파트에서 몇 점을 받았냐 물어보는 거죠. 스피킹에서는 내가 7점, 리스닝 7점, 리딩 6점, 라이팅 7점 이렇게 임의로 작성을 하고 작성을 하게 되면 다음 질문이 다시 나타나요. 그러면 또 다른 시험 본 게 있냐? 뭐냐면은 내가 첫 번째 영어니까 불어 시험 본 게 있냐 물어봅니다. 혹시 내가 TF 캐나다나 TCF 캐나다를 봤다라고 하면은 클릭을 하시고 똑같이 점수 계산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점수가 충분하다면 가산점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을 안 봤다면 그냥 not applicable 하셔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6번째로는 경력이 있습니다. 이 경력은 제일 중요하고 자세히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 경력에서 보시면은 최근 10년 안에 경력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고 일한 경력, 그리고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한 경력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풀타임은 주 30시간 이상 채웠을 경우에 이제 풀타임 경력으로 들어가고 파트타임의 경우에는 1560시간을 채웠을 경우에 1년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자체가 다 똑같지만 무조건 스킬드 레벨 NOC 0, A 또는 B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스킬드 워크 익스프레스 인 캐나다예요. 뭐냐면은 캐나다 내에서의 경력만 적으시면 됩니다. 해외 경력은 여기서 적으시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 경력을 넣으실 때 1년 미만 또는 5년 이상까지 나오게 되는데 5년 이상부터는 점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클릭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보통 1년이나 2년 캐나다 경력을 갖고 신청하시니까 제가 1년으로 임의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여기가 바로 최근 10년 안에 해외 경력에 대해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최근 10년 안에 해외 경력인데 동일합니다. 페이드, 똑같이 급여를 받으셔도 되고 풀타임, 파트타임 둘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력은 1년 미만이나 아니면 최대 3년 이상입니다. 내가 해외 경력이 1년이나 2년이면 그냥 1년, 2년 클릭하시면 되고 3년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과 3년 또는 more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년이나 2년은 점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3년 이상일 경우에만 이제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시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3년 들어가고 이제 7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프로빈스, 주나 아니면 연방에서 받은 자격증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 자격증에 대한 구별이 굉장히 이제 클리어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집어넣을 때는 크게 컨설턴트랑 상담을 하시고 정확하게 집어넣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자격증이 없이 가시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NO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8번째 질문이죠. 캐나다에서 잡오퍼, LMI를 통한 잡오퍼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건데 그냥 잡오퍼만 있으면 여기서 점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말 그대로 레이버 마켓 임팩트 어세스먼트, LMI를 통한 잡오퍼예요. LMI 승인을 받은 사람만이 또 잡오퍼를 받았을 때 점수를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대사관에서 받으신 이제 캐나다 대사관의 이런 쪽에서 받은 잡오퍼는 안 되고 이 Eligible Employer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민국에서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이제 유효하지 않은 고용주들 리스트가 있어요. 만약에 그 고용주 리스트에서 잡오퍼를 받았으면은 요 50점 가산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잡오퍼가 있다 yes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잡오퍼가 무슨 직군이냐 A나 B나 제로 직군 아니면 CD 직군이냐 아니면 더블 제로 직군이냐라고 하는데 참고로 대부분은 A, B 제로예요. 근데 더블 제로 직군이 있는 분이 간혹 계신데 더블 제로는 뭐냐면은 시니어 매니지먼트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거의 임원급 정도로 가야지 이제 제로제로 직군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받으시는 분들 있을 경우는 제로제로를 클릭하시면 되고 A나 제로, B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CD 직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세미 스킬 직군이라고 비숙련직이에요. 예를 들어 바리스타 서버 쪽인데 어차피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CD 직군으로 잡오퍼를 받았을 때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릭하셔도 여기선 추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으십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B 직군, A 직군을 이제 클릭해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9번째 질문, 프로빈스에서 주에서 노미네이션, 즉 PMP를 받았냐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노미네이션이란 이제 PMP를 합격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PMP 진행하시면 보통 1차는 주정부에서 진행하고 2차가 연방으로 가는데 그 1차 주정부가 합격된 사람들이 노미네이션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노미네이션을 받았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 PMP를 받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BC든 알버타든 사스카툰이든 노미네이션을 받았으면 예스라고 하시면 되고 받지 않았으면 그냥 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나 또는 이제 배우자나 커먼노 파트너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형제나 자매가 캐나다에 있는지, 그리고 그 형제나 자매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지에 대해 물어보는 건데, 내 형제나 자매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부분이고, 만약에 있으면 yes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Calculate your score를 누르면 되는데, 이제 누르게 되면 길게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에 나온 점수입니다. 463점으로 내가 토탈이 점수가 나오는 건데,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내가 어떻게 점수가 나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시면 내 나이 점수 83점, 학력 점수, 그리고 캐나다 학력 점수, 그리고 내 언어 점수 60점 나오고 이제 캐나다 경력에 대해 40점이 나와서 첫 번째 팩터에서는 내가 총 318점까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팩터는 내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대한 점수 계산인데 아까 싱글로 들어갔기 때문에 배우자 점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스킬 트랜스퍼러빌리티 팩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캐나다의 내가 적응형 점수예요. 내 적응형 점수가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50점 받으셨고, 마지막으로 내가 잡오퍼 LMA가 있기 때문에 50점, 캐나다 학력 있기 때문에 30점, 내가 아까 형제나 자매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또 15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95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총 463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내가 463점인데 이게 뽑히는 점수인지 내가 선발을 받을 수 없는 점수인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또 하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냐? 다시 한번 구글로 가게 됩니다.